테라폼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작성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중 하나이고 오픈소스와 엔터프라이즈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드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매번 다른 값이 필요할 때마다 하드코딩된 코드 한 벌씩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테라폼을 활용한 인프라 프로비저닝에서도 코드의 특징을 10분 활용 가능하고 변수도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테라폼의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운영자와 개발자는 변수의 선언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할당해서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이렇게 테라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선언할 수가 있고요. 지원되는 변수의 범주는 여기 주석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프리미티브, 기본적인 형태일 텐데요. 스트링 타입, 그리고 넘버, 그리고 불린 타입 총 3가지가 있고, 컬렉션 타입으로는 리스트, 맵, 셋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타입에는 오브젝트, 튜플 이런 식의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이 되는 형태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스트링이라고 명명한 값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variable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의 이름을 선언하기 위한, 그래서 변수의 타입을 선언하기 위한 하나의 스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코드를 예를 들면 뭐 int i라고 했을 때 이 variable 오른쪽에 오는 값, 이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i를 의미하는 거고요. 변수 선언 시 타입과 기본값 선언 외에도 설정 가능한 값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변수의 어떤 형태를 지정하기보다는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 이 값으로 선언을 합니다. 변수에 대한 이름 선언은 다른 위치에서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값이고요. 만약에 같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선언을 하고 타입은 이제 넘버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동일한 변수의 이름에 variable 변수가 있다고 에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variable로 선언된 이 이름은 고유해야만 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따라오는 이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변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선언해 줍니다. 디폴트에서 정의되는 값의 형태를 보고 자동으로 추측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변수 값의 명확한 형태를 지정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유형에 맞지 않는 값이 입력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 디스크립션은 이 해당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되고 협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 아래 보이시는 이 디폴트는 이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정된 값을 보고 위에 있는 타입이 없더라도 추측을 해서 해당 베리어블의 타입을 정해주기도 하는데요. 디폴트에 설정된 값이 없고 이후에 다른 코드상에도 값이 비어 있으면 테라폼이 실행될 때 값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이시는 여러가지 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트링 타입이고요. 스트링 타입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자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선언할 때는 이제 더블 커테이션이나 싱글 커테이션을 가지고 값을 선언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오는 이 넘버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숫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값을 넣는다 해도 해당 값은 숫자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린 값이고요. 이제 true, false 값만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서 한번 설명드린 대로 디폴트에 이제 true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불린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추측이 돼서 선언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리스트 타입은 이제 어레이 형태의 값이 이제 리스트로 변환되어서 이 값을 치환하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이시는 아웃풋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 베리어블 리스트를 정의할 때 인덱스 0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리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별도의 루프 문을 사용해서 이 내부의 리스트 내부에 있는 값들을 차례대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비저닝 대상을 이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밑에 보이시는 맵 타입은 이제 키와 밸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지정하면 그 해당 키의 밸류를 리턴하는 형식인데요. 밑에 보이시는 아웃풋에서처럼 이 해당 맵에 AWS라는 값이 들어있을 때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요 지금 예제로 든 걸로 추측을 해본다면 이제 AW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을 리턴을 하게 되겠죠. 그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값을 리턴하게 되면 이 맵은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이 맵 값을 그냥 출력을 하게 된다면 키를 기준으로 정렬이 돼서 자동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기존의 리스트와는 별개로 뭔가 정렬된 값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set 같은 이런 변수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set은 스트링의 값을 갖는 set인데 위에 맵과는 다르게 이제 키 값만 가지고 선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set이라는 특성에 맞게 여기 있는 값들은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되면 다 정렬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브젝트 타입이 있는데요. 오브젝트 타입은 각각의 키가 갖는 값들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 형을 가져야 되는지를 미리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임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은 스트링 그리고 뭐 이런 나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숫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스트링과 넘버 값을 조합해서 값을 나타날 때는 오브젝트 형태를 따라갈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튜플의 형태는 이제 뭐 스트링, 넘버, 불 여러 가지의 타입을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고 싶을 때는 이제 튜플을 활용해서 복합적인 조합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는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은 이제 리스트 전체일 텐데요. 리스트 올에 대해서는 맵과는 다르게 맵이나 셋이랑은 다르게 정렬이 되지 않은 형태로 처음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출력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0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구글이 되어 있고요. 여기 구글이 보이시죠? 조금 다른 부분은 리스트 올에 대해서는 모두 대문자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스트는 이터레이션을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어퍼라는 이제 펑션을 써서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은 이제 어퍼 펑션을 활용해서 이제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된 것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펑션이나 혹은 이 리스트 내부에 있는 값들을 이터레이션을 해서 여러 이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할 때 활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맵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키를 기준으로 소팅이 된다라고 한번 표현을 드렸는데요. 여기 맵에 보이시는 원래는 애저가 먼저 나오고 GCP, AWS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타난 부분에서는 AW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애저 그리고 GCP라는 이런 키로 소팅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맵에서 키값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밸류가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오브젝트는 이제 예를 든 형태로 이제 age는 숫자 그리고 name은 이제 문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set은 앞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이제 키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set에 설정된 여러 값들이 마치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 있는 값들은 다시 정렬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런 어떤 문자열로 소팅된 결과가 필요하다면 set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튜플은 마찬가지로 뭐 스트링, 넘버, 불린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셨다면 각각의 값에 맞는 타입이 지정돼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변수에 대한 그
유효성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적인 테라폼의 확장 기능이지만 이제 변수의 유효성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테라폼에 보면 테라폼 선언에서 이제 experiment라는 이제 값을 지정해 두고 이 안에서 variable validation이라는 값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이 되면 이제 변수 안에서 validation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확장 기능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보이시면 mybar 그리고 yourbar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제가 변수를 선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validation 체크는 한 가지는 예를 들면 length가 무조건 4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런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밑에 보이시는 이제 그래서 정규식 표현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역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유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값이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현재는 디폴트로 출력을 디폴트 값이 이제 다 이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 보이는 값을 이제 세 자리 혹은 여기 보이는 값을 유어가 아닌 다른 값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밸리데이션의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값은 my variation 값이 이제 length가 4보다 커야 되는데 제가 세 자리로 이렇게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온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보이시는 값은 유어가 아니라 my 유어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베리에이블 밸리데이션 이 베리에이블이 밸리데이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에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프로비저닝 단계 혹은 테라폼을 실제 실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지정하시고 이 규칙에 따르지 않는 이제 변수 타입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변수들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부적으로 디폴트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환경 변수 안에 설정이 된 경우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tf 파일이라든가 혹은 tf 베리에이션 이런 파일들의 지정된 값들이 다 이 테라폼이 실행됨에 따라서 이 변수들이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 값들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둔 것처럼 이 각각의 변수들은 순서를 가지고 있고 이 읽는 순서대로 마지막에 오는 값이 실제 이 변수의 마지막 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변수가 먼저 선언이 되면 실제 이 변수 안에 값이 선언이 되겠지만 이 환경 변수는 terraform.tfbars라는 이 파일로 말미암아 엎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순서대로 오버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파일들 혹은 실제 실행할 때 CLI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세팅하고 싶은지를 순서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보이시는 order라고 하는 변수를 풀어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order라는 값에는 디폴트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order의 값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order라는 값에 이제 order라는 제가 스트링 넣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좀 더 빠른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웃풋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실제 이 order라는 값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럼 첫 번째로는 이제 env에다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port tf bar underbar order 이렇게 tf bar underbar라는 것이 붙으면 이제 요 테라폼이 실행되면서 내부에 있는 베리어블 값을 선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값은 제가 env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라폼을 실행하게 되면
오더라는 값에 env라는 값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익스포트로 이 환경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값이 남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tf 바즈 안에다가 제가 요 오더라는 값을 다시 재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이시는 테라폼 tf 바즈, 네, 여기 안에다가 예를 들면 바점 오더, 네, 오더는 tf 테라폼 tf 바즈에서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 오더라는 내용에 이제 테라폼 tf 바즈의 내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이슨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tf 바즈 점 제이슨, 네, 요 안에다가 제가 제이슨 형태로 오더는 네, 똑같이 파일 이름으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면 네, 이 제이슨 tf-bars.json 파일에 있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아무 이름이나 그 뒤에 .auto.tf-bars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myauto 혹은 myauto.tf-bars.json 요 파일이 이 다음에 오버라이팅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파일은 크게 어떤 순서에 대한 차이는 없고 실제 이 앞에 있는 요 my라는 값이 이제 누가 이제 이후에 이 문자열의 순서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완전 같은 값이 온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이슨 파일이 이후에 오버라이팅 돼서 최종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myauto tf 바지에다가 값을 하나 넣어 보겠고요. 네, my.auto.tf 바지,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호출하면 네, 방금 선언한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원리로 myauto.tf-bars.json 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실행을 시키면 네, 제이슨이 마지막에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값들을 오버라이팅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CLI 명령 구문에 이런 값이 들어갈 때인데요. 여기에서 바 하고 오더는 CLI라고 제가 선언을 하게 되면 네, 마지막에 제가 CLI 명령어로 수행했을 때에 바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넣어준 변수 값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라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파일을 작성하시고 뭔가 할당을 하실 때 뭔가 자유롭게 재할당을 통해서 기존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나 데이터, 모듈을 변경하지 않고 이제 이미 정해진 코드적인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코드가 많이 복잡해지고 여러 개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이제 변수에 대한 타입 정의나 조건 확인 같은 기능을 활용하고 변수가 반영되는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한다면 굉장히 멋진 IAC, 인프라스트럭처 에드 코드가 구현 가능하겠습니다.